꿈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대구 팔달 신시장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변에 점포가 밀집해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지만 다행히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안상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 위로 회색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도 근처에 배치됐는데요. 불은 오늘 오후 4시 45분쯤 대구 팔달 신시장 안에 있는 한 의류점포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접수 뒤 30여 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한 뒤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고 2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10개 안팎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곳 팔달 신시장에는 지난 2016년에도 2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2016년 1월 점포 40여 개가 불에 타 피해액만 2억 원에 달했고 같은 해 12월에도 창고용 상가에서 불이 나 상가 내부 3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전통시장은 불이 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준석 신당 파급력에 대한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미래로 가자는 제야의 회견문을 통해 헤어질 결심을 전했습니다. 찰나와도 같은 보수 정당의 봄을 영원으로 만들지 못한 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예고한 때부터 대구로 내려와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맞게 제 거취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어떤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상계동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으로 쏠립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가 막 닻을 올린 상황에서 신당 창당의 동력이 사라져 찻잔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신당으로 합류할 경우 보수표가 분산돼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TBC와 영남일보가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8%가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10%, 무당층에서는 무려 28%가 신당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치인 개혁신당은 곧바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인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구 출마가 현실화되더라도 12개 지역구 가운데 어디에 출마할지 또 신당에 누가 합류하게 될지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구에서 안동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시와 안동시는 안동댐 원수 공급에 대한 상생협력 일시금 200억 원 지급과 낙동강 수계기금 활용, 대구 신공항 광역철도 안동 연장과 안동 농산물 대구 판매장 운영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안동시는 낙동강 하류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협력기금과 사업으로 받아 낙동강 교류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의 내일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고 다음 달 초 법사위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 한 해 대구 미래 50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새해에는 극세척도의 각오로 미래 틀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한국 정치 역사상 진영 대결이 가장 심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 시장의 송년 기자 간담회 내용을 이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 하늘길 조성 사업이 정부가 보증하고 대구가 주도하는 안전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목전에 둔 달빛 고속철을 통해 동서화합은 물론 호남의 여객과 물류가 TK 신공항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복합 밀리터리 타운 방식으로 민군 상생협약까지 진행됐고 5대 신산업 육성과 2년 연속 지방제 발행 없는 예산 편성 등 굵직한 성과와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굴기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 한 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기본을 모두 완성했다며 새해에는 극세척도의 각오로 난관을 뚫고 미래 틀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에는 신공항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청사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대구시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에서 지면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치 역사상 가장 극렬하게 진영 대결이 가시화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제3지대 정당들은 주목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내년 조직 개편에서 대학 정책국을 신설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가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에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도희 앵커가 신임 이건우 디지스트 총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는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5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CAD라고 불리는 컴퓨터 지원 설계 분야 세계적 권위자이시기도 하고요. 교육 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역민들에게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스트 제5대 총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저는 디지스트 총장을 제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교수로서 그리고 교육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여러 국제대회에서 오랜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하여 디지스트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네. 디지스트가 2024년 새해가 되면 설립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20살, 이제 성인이 된 셈인데 그동안 대표적인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우리 디지스트가 설립 후 초기 10여 년간은 건물 짓고 실험실 세팅하고 연구자 모으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본격 연구에 매진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중심 대학에 걸맞게 올 6월 영국의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교원 1인당 피인용수 부문에서 세계 7위의 결과를 받았듯이 연구력에서도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디지스트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구상과 전략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국제적 인지도가 낮아서 그 실력치보다 평가를 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육과 우수 연구 성과 도출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무엇보다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스타 교수를 모셔오고 학생들의 국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좋은 국제대회도 대구시와 연계하여 캠퍼스에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미국 MIT의 슬론 스쿨과 같은 기술경영대학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세계적 대학으로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 IST가 붙는 과학기술원, 대전과 서울의 카이스트가 있고요. 울산의 유니스트, 광주의 지스트, 그리고 대구 경북의 디지스트가 있는데 네 곳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낮다 이런 평가도 있고 재정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제와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입니다.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임 PI 수가 최소 350명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경쟁력이 작동할 것이라 보는데요. 그에 따라 학생들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받는 출연금 외에도 우수 연구자들을 초빙할 때 필요한 기금을 모으는데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지스트가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지만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도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히신 것처럼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해서 당당히 앞서 나가는 디지스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1500년째 쓰고 있는 저수지 영천 청제를 조명하는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나라의 흥망이 농업에 달렸던 시기 청제 축조에 신라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장마를 만난 듯 며칠째 영천에 쏟아진 겨울비. 물너미로 몸물이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아래쪽 들녘 곳곳으로 뻗은 수로들. 지금은 콘크리트지만 1912년 지적도에 표시된 수로에 푸른색을 덧칠해보니 상당 부분이 옛 수로 자리와 겹칩니다. 세종문화재연구원이 지적도와 1954년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쪽과 중앙, 남쪽에 각각 중심 수로를 배치한 뒤 10여 개 부속 수로를 연결해 최대 1.4km 떨어진 들녘 구석구석까지 물을 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설계를 한 듯 정연한 배열입니다. 물을 공급받던 이른바 목리지는 105만 제곱미터 정도. 1912년에서 1954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연구진은 신라 때 이런 규모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만 평에 대한 관계수로 공사에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을 텐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그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음에 청제비 만들 때 7,000명, 798년도 수리할 때 14,000명이 동원됐다라는 어마어마한 정밀 지표 조사에서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쪽 수로의 경사도는 0.18도, 남쪽은 0.35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 면적을 극대화한 건데 특히 북쪽은 구릉 사면까지 깎아 기울기를 확보한 고난도 기술이 확인됐습니다. GPS라든지 이런 측량기구가 있는데 그때는 오로지 이 사람의 수작업으로 손과 괭이, 삽 이런 걸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0.18도로 꾸준하게 1.2km를 수로를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불가사의하다. 고대 저수지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습니다. 536년 청제비 병진명과 578년 대구의 무술명 오작비에는 저수지를 뚝오자로 표기했지만 798년 청제비 정원명에는 청제, 그러니까 뚝제자로 바뀝니다. 오는 계곡 한쪽을 터 물을 흘러보내는 뚝을 가리키지만 제는 계곡을 완전히 막은 뒤 목통을 통해 필요할 때 배수하는 방식으로 200년간의 기술 진보를 반영합니다. 특히 청제비 정원명에는 배굴리를 수리했다고 나오는데 배굴리는 지금도 영천에서 쓰는 목통을 뜻하는 사투리 빼굴리를 한자로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제에서는 1970년대까지도 빼굴리를 썼는데 인근 괴연 저수지에서 발견된 80년 전 목통에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기술이 신라와 영천에 맞게 진화하고 정착한 겁니다. 당대에는 물이 넘쳐서 흐르고 뚝이 터져버리는데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기술을 자기 자신들이 달성했다. 그것을 중요하게 해서 기록한 겁니다. 신라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었고 농업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당대 첨단 기술을 총동원했던 영천 청제. 조사가 본격화되면 1500년을 버텨온 비밀이 하나둘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TBC 박철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에는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을 창출하는 K-에듀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올해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포함해 경북교육이 세계교육 표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고
내년에는 학습자 주도성을 통한 성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관리, 해외 인재 유치 등 세계교육 표준을 창출하는 원년이 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의 가맹점은 12,601개, 경북은 13,829개로 2021년에 비해 각각 10.6%와 10.8%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9.7%를 웃돌았습니다. 종사자 수는 대구가 39,700여 명, 경북은 38,7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총 매출액은 대구가 4,016억 원, 경북은 4,233억 원으로 1년 만에 20% 안팎씩 늘었습니다. 인구 만 명당 가맹점 수는 대구 53.3개, 경북 52.6개로 전국 평균 55.3개에 못 미쳤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과 관련해 대구에는 한 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태영건설은 대구 신천동 옛 동부정류장 후적지에 45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고 공정률은 48%입니다. 해당 현장에는 토목과 골조를 비롯해 4개 공정의 3개 지역 전문 건설업체가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사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포항권역 고위험 업체에 대한 안전감독을 벌여 추락 방지 미조치와 산재 미보고 등 38곳에서 1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54건은 형사 입건, 그리고 80건은 과태료 2억 500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에 안전감독에 나선 이유는 10월 말 기준 산재 사망 사고가 23건으로 1년 전보다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경주 금령총과 서봉총에서 출토된 신라 금제 허리띠와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 열애좌상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금령총 허리띠는 길이 74cm로 국보인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허리띠보다 작아 어린아이가 쓰던 걸로 보이고 서봉총 허리띠는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신라의 최상위층 여성 유물로 추정됩니다. 선찰사 목조석가 열애좌상은 조선 광해군의 부인 유씨가 발원해 만든 불상으로 추정되고 불상 안에서 발견된 묵서가 적힌 유씨의 저고리는 당대 복식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대구시가 2023 하반기 물가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착한 가격 업소 지원 확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대구로 앱과 대구로페이 활성화 등 물가 안정과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물가관리 우수기관은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관리,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 상승률, 물가 안정 추진 실적을 종합평가해 선정합니다.